척추관 신경인성 방광. 오늘은 척수 손상의 방광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척수 손상은 주로 어떤 걸로 많이 생기는 건가요? 주로 이제 보고된 거는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이 70% 정도인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질환에 의한 것이 30%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상 중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주로 이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스포츠로 인한 손상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헷갈리는 게 척추하고 척수하고 다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자탕을 먹을 때 뜯고 잡는 것이 척추고 맞습니다. 안에서 쏙 빨아먹는 게 척수인 거죠. 네. 너무 잔인한가요? 근데 그래서 이 신경인성 방광이 왜 이 척수를 다쳤을 때 이제 생긴다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방광과 머리가 한 통로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방광이 소변을 차게 되면 방광 역시도 그 신호를 머리로 보내게 됩니다. 나 소변이 찼다. 그 신호를 보내게 되면 머리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다시 방광으로 이제 명령을 전달하죠. 그럼 소변이 찼으니까 너 소변을 봐라 보내는데, 그 통로 어딘가에 아주 조그마한 손상이 있어도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이 끊어지거나 네. 전선의 품질의 퀄리티에 네, 문제가 맞습니다. 생기거나, 그래서 잘못된 신호가 간다던가. 네, 제대로 된 네. 신호가 안 네. 가거나 아니면 신호가 이상하게 가거나 네, 하는 네. 거죠. 이런 척수 손상 환자들은 어떻게 배뇨 관리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척수 손상이 있고 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손을 이용해서 방광을 비워주는 카테터를 이용해서 것들을 하는 간헐적 도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역시도 좀 불편할 경우에는 배꼽 밑에 직접 방광을 뚫어서 소변줄을 거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성분 같은 경우는 콘돔 카테터라고 해서 직접 성기에 연결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소변을 제때 잘 비워주고 콩팥 기능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제대로 잘 해주지 않으면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네. 건데, 어떤 합병증을 이제 저희가 제일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크게 일단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요로 감염이 되겠죠. 배출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고인물이 썩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몸에 남게 되면 신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장의 기능에 손상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 척수 손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광이 굉장히 압력이 높게 생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콩팥에서부터 콩팥이 요관, 그리고 방광, 그리고 방광을 통해서 이것들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 방광이 모여있는, 소변이 마지막으로 모이게 되는 방광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게 되면 고인물이 썩는 데다가 고인물이 다시 몸 안으로 콩팥까지 역류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도 콩팥 자체에 영향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콩팥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는, 나중엔 투석까지 해야 되는 기능, 아주 힘든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방광에서는 소변이 역류가 되면은 보통 우리 이제 세면대나 변기는 차서 넘쳐서 밖으로 흐르지만 사람 몸 안에서는 흐를 수가 없으니까 콩팥으로 올라가는 네네.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방광 요관 역류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거고, 그럼 이걸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기적으로 뭘 검사를 하면은 가장 이제 좋을까요? 네. 환자분들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방광염이 있을 때는 본인이 느끼고 한 번이라도 이거 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라고 할 정도로 어떤 심한 분들 응급실에도 오시죠. 저 방광염 한번 다 걸렸었거든요. 평생 잊지 못할 경험. 네. 실제로 정말 여성분들도 다시 걸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싶지 않지만, 네. 그래서 환자들의 고통을 알 것 네. 같아요. 예. 척수 손상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못 느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이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늦게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고,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소변 검사, 피 검사를 받아보는 것들이 네.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에 한 번씩 비뇨기과 와서 검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권해주세요? 빠를 경우는 3개월 아니면 길게는 6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와서 초창기에는 3개월, 네, 6개월에 한 번, 한 그 번씩 다음에 와서. 예. 그리고 길게 안정이 되실 안정이 경우에는 되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와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씩 체크하는 게 그렇죠. 필요합니다. 알면 이길 수 있다. 계속 거라 신경인성 방광.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I'll be back.